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눔 공동체 대전 북포럼 진행을 맡은 정영수 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자님은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를 위한 최초의 치료센터 창업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요. 대학 교수에서 물리치료사로 차라리 창업. 저자님이십니다. 이문환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패널분들 함께 해주시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탐방동에서 독서 치료 일을 하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연 치유를 연구하고 있는 힐링 닥터 최원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독서 치료, 자연 치료, 그리고 또 물리 치료,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이문환 저자님, 특별한 본인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쓰시게 된 뭐 동기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 3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이문환이라고 합니다. 올해까지 4권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대전 북포럼에 온 3번 초대를 받았는데 무한한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1년 만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은 평소에는 안 떨렸는데 제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치료서가 아닌 창업과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쓰게 된 계기는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 예속되어서 살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들 또한 좀 진취적으로 또 자기의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 길을 먼저 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겪어왔던 그러한 어떤 경험들 또 그런 노하우들을 책에 담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저처럼 창업의 길을 갈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책을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사냥꾼은 조직을 뜻하고 그래서 그 조직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배경이 되어주는 조직 그 사냥꾼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뭔가 사회적인 그 공간에서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 또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무조건 창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창업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자님께 또 패널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그 교수님 생활을 그만두시고 창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그죠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젊은 어린 나이에 교수에 임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야 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장관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든지 아니면 대학의 총장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아버지 총장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닌데 총장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정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 그런 나의 선언서 마이 디클레어라고 해가지고 붙어 있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내 나이가 55세가 되면 나는 이 대학을 사직을 할 것이고 그때 새로운 항해를 시작을 할 것이다. 그때 나에게 10억이 있다면 병원을 오픈할 것이고 100억이 있다면 대학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한 나의 선언서가 연구실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약속보다 좀 일찍 학교를 나오게는 됐지만 뭐 지나고 보면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사실 교수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충격과도 같은 네. 경험을 하게 네. 되는 것인데 우리 패널 분께서도 교수님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네. 저는 교수로 퇴직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인 교수이더라고요. 사실 교수는 학자여야 되고 시대의 선각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직업 양성소 네. 뭐 이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보다는 나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었고 현재 지금으로서 미래의 저의 꿈은 사실 대학을 건설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사립대학을. 네, 네. 그래서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학이 남고 있거든요. 네. 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부터 고민했던 것은 내가 대학을 짓는 것은 이 남한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황당하게 여겼던 부분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그게 사실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교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또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갈지는 또 시간이 또 흘러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대학을 네, 세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좋겠죠. 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느 이제 조직에 속해 있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도전을 해서 나의 역량이나 가능성을 또 찾아가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시대에 맞게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 이런 책도 쓰셨네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게 이제 나는 누구다 하는 게 굉장히 정체성이 네. 그거에 다 있는 건데 자긍심이 물리치료사로서 또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의 제가 아는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에 이렇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이렇게 비유를 또 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그 물리치료사들이 이렇게 종속돼 있는 어떤 그런 위치인 건지 그래서 창업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또 창업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창업을 해라. 창업만이 뭐 살 길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삶은 자기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선택은 본인이 할 문제인 그렇죠. 것이고요. 또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그릇의 크기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또 다다를 수 있는 곳은 제가 가진 그릇만큼 네. 가겠죠. 그렇게 욕심 내지 않고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0% 룰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안정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90%는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또한 또 시대를 또 헤쳐나가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삶 또한 존중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문환이라는 나는 이 길을 걸어왔는데 혹시라도 나의 길을 밟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책을 통해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또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새로운 일에 또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요, 물리치료사로서 그 자긍심이 이렇게 대단히 높으시지만은 또 지금은 또 이사장님도 되시고 하지만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환자를 도수 치료할 때는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뭐 세상 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기가 하는 살아있는 자체가 또 힘든 일이고 네.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이 또 힘이 들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게을러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원이 늘어날수록 그 직원들이 나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저는 편히 앉아 그냥 돈을 벌고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은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라는 네. 그 포프리쇼 김창호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포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항상 하고 항상 헤쳐 또 나왔고요.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시련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또 현명하게 또 잘 대처를 해 나가면서 네. 또 살아가야 되겠죠. 아니 이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 내가 얼마나 무대본지를 네,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니 딸랑 1,0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해보시겠다고 그것도 돈 개념도 없으신 이거 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업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창업까지 도착을 하셨는지 또 듣고 싶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벤처 창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대학 때 특허도 내고 제품을 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청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항상 마음속에는 내 몸을 움직여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문원 A-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둔 것이 사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발 없는 제품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상황. 네. 그 상황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막대한 자본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네. 부분들이고 그것을 대량 생산까지 가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자신 있었던 게 이제 사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센터를 오픈을 했었었고요. 뭐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도 이는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도 언급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환자는 계속 늘게 되고 여기서 더 만족 못하는 저는 더 규모를 확장을 계속 해오게 된 것이고 지금 이제 직원이 11명까지 확장이 되고 된 것이죠. 네. 5년 동안 5년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간단하게 써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확장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사업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마인드도 필요할 것이고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네. 풀어가 보시죠. 네,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가 5만 명인가 봐요. 5만여 명. 예, 정확한 수치는 네. 아니고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걸로. 네, 그 중에 진짜 센터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지역마다 들어 있긴 합니다. 자그마한 규모들로. 그럼 센터 창업에 있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그래도 관심을 더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페셜티가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제 책에도 그런 언급을 해놨는데 병원 생활이 힘들어서
그 돌파구로 센터나 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창업을 해 나가는 것이고 창업은 어쩌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그 인생을 걸고 가는 대승부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 망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 스스로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성이 마음속에 확연히 있을 때 창업을 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물리치료사 자격을 따고 임상에서 경험이 최소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실 창업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임상 경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상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상에 나가면 환자 치료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임상과 이론이 전맥이 돼야만 되는데 우리는 이 물리치료사들을 테크니션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테크닉이 구사되기 위해서는 그 구할은 이론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테크닉이 수단으로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여러 테크닉만 쫓아서 다니는 이 사람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A 테크닉이 어떤 환자한테는 먹히는데 또 다른 B 환자한테는 안 먹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테크닉을 찾아서 다니는 이러한 계속 사이클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그 전 단계에 부활 90%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나머지 매너리즘의 위기에 왔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테크닉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물론 테크닉이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이론과 테크닉이 두 개가 같이 겸비가 돼야만 센터 창업은 100%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편적으로 한 몇 년 정도 지금 그 저자님께서는 몇 년 정도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하셨는지. 사실 임상 경험은 사실 많지는 않았죠. 임상 경험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학교에 임용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네. 그리고 이제 8년 학교에 있다가 다시 나왔죠 사실은. 그러면 2년 반 뭐 많아야 3년밖에 안 되는 임상 경험이었지만 네. 저에게는 그 8년 동안 교육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했던 그 이론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보면은 뭐 3년 차도 있고 뭐 5년 차도 있고 20년 차도 있고 그러는데요. 한 3년 정도 임상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네. 충분히 창업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뭐 시간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또 과정에 대한 공부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교수 생활을 그만두시고 물리치료사 길을 택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분들이나 주위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알고 싶군요. 그래 이제 사실은 이제 임상가로 살고 있는데 제 앞에 항상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리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과거로 계속 회귀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나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다시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을 아시죠? 그분이 저희 고향에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어령이 낳은 3대 인물이 누군지 아냐라고 묻는데 책에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직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이제 찾아갔을 때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랑 상의를 하더라도 아마 사직을 만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 이병철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못 해내겠습니까? 오래오래 살아 계십시오. 아들 성공하는 거 보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내가 이병철만큼의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지 않지만 하늘이 나에게 준 그릇의 크기만큼 저는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금의 모습이 제가 욕심내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제 그릇만큼 다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사회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그릇이 더 확장이 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신념하고 용기 그런 것들이 아주 이 남다르신 것 박사님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 이런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시리라고 또 확신이 들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은 또 그쵸, 그냥 건성건성 뭐 대충 뭐 말 그대로 이론을 통한 이런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도 어찌 보면 탄탄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지적 자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세계 뭐 인명사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세계 3대 인명 사전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후저후라고 하는 네. 곳인데요. 여기서 작년에도 호출이 되고 올해에도 다시 호출이 돼가지고 등재가 됐는데 여기 이제 연구원들이 사실은 등재가 되는 곳이에요. 세계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 이제 등재가 되는데 임상가로서는 이제 아마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중에 저 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때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후저후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 또한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좋았죠. 네, 아우 그 기분이 이 표정으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예 이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어떤 검증을 받고 나면 사실 그런 후광도 있잖아요.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 어찌 보면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다 나타나지 않나. 일반 그냥 학교 졸업해서 물리치료사인데 창업. 이것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또 고객들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금사슬 이완술이라는 거죠. 네. 네, 그 말도 어렵고 저희들은 네. 그런데 간단하게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인체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네. 손이 네. 움직인다든지 우리 입이 움직인다든지 목이 돌아간다든지 허리가 뭐 네, 네, 네. 펴진다든지 걸어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위안할 때 몸을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한 500개 정도의 골격근이 온몸을 감싸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뇌의 명령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수축 이완 어떤 쉬어야 될 근육 쉬고 수축을 해야 될 근육 수축을 하고 하는 내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근육들이 하나의 살코기 덩어리처럼 털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슬처럼 서로 관절과 관절을 가로지르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다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사실은 뭐 우리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락이라든지 경혈 이런 점을 따라 경락선을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는 되고 있었지만 저처럼 이렇게 국소 부위를 따라서 인체가 근육이 관절을 중심으로 서로 크로스 방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발견한 제가 최초죠. 그래서 테크닉 치료 기법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죠. 한 번 하면 10시간씩 강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치고 60개 질환을 하루 만에 다 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후학양성에도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데요. 아마도 이 물리치료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또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아주 굉장히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교나 가족 관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모님의 내조는 어떠신지요? 네, 아니 전에 방송할 때 보니까 이렇게 가족분이 함께 오셔가지고 이런 다복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종교는 뭐 특별히 없고요. 네. 기독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네. 뭐 했었는데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와 네. 그리고 또 제가 음. 읽었던 책이 교회를 벗어나게 했던 결정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음. 책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버리게 되는데 우연한 기회가 있었고요. 가족과의 집사람의 내조 이름을 처음 사모님이 처음이야. 보실 텐데. 네. 저는 어디를 가도 항상 가족과 함께 다니는 네. 경향이 짙습니다. 네. 학회를 가더라도 저는 수업을 하고 있고 네. 가족들은 그 도시를 네, 구경을 구경하고. 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전 왔다가 또 내일 바로 부산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많이 지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주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집사람이 저를 내조를 잘했으라기보다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어떤 다닌다든지 혼자 특히 바깥에 혼자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늦어도 이제 집에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가족들 항상 함께 네. 데리고 다니고요. 그게 내조죠. 요즘에 누가 따라가나. 그런 것 같아요. 아내는 저도 이제 결혼 10년, 12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가 세상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나의 팬이 되어주는 나의 가족, 내 아내가 제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되는 게 사실이죠, 사실. 네. 그게 내조인데 네. 표현력이 좀 약하시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에 진짜 중장년층이 넘어가면 남편이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이 그 주말 부부로 지낼 수 있다라는 농담까지도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혼자 가는 거 싫으니까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선뜻 손잡고 나서주는 아내분이 고맙죠. 정말 네. 대단히 큰 내조를 하고 네, 계신데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해 자기야. 네. 네. 여보. 여보 고맙습니다. 네. 아마 최고의 이렇게 고맙습니다. 맞아요.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네. 당연히 내조를 하실 아니, 거라고 실제로 믿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네. 아내가 그냥 고맙더라고요. 네. 그쵸.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네. 항상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여잔 사랑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좋아해요. 네, 한 번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뭐 인간적인 면도 보이시고 또 이제 참 되게 여리여리하게 보이셔가지고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호랑이와 싸울 자신이 없으니 이 세상이라는 사회라는 호랑이 정말 막강하잖아요. 경쟁 상대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 물리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병원과 싸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건재하게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힘을 좀 보태주는 메시지를 드려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무리로 또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벌써 이제 마무리군요. 네. 그 센터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아까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타이밍은 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걸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되도록이면 성공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하락인지 소강 상태인지 정말 본인이 잘 알죠. 그걸 캐치를 못하면은 무조건 망해버리는 것이니까. 네네. 그런 거 창업을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수익이 얼마인지를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하고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되겠죠. 그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내가 환자 응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 치료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외부의 문제라면 기다려야 되겠죠.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환자가 안 오게 되고 수익이 떨어진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외적 환경은 우리가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외적 요인에서 오는 문제인지 내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인지 정확하게 간파를 네. 해내야만 직원들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뭔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센터는 사실 1년 6개월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생협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된다고 믿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치료사들끼리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가는 이게 이제 이 체인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에게 시시콜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 이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그 동기부여를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흔들리게 되면 그래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러한 어떤 특히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에게 명확한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래서 번복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한 어떤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갈 때는 그것이 곧 결정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뱉기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최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아유, 네. 굉장히 네. 가볍게 생각했는데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해서 또 운영을 하는 어떤 사업적인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 관리에서부터 또 기업 분석까지 또 심도 있게 해야지만 또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대 10이다. 나는 혼자고 지금 그 그러니까 외로우신가 봐요. 1대 10으로 붙으면 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이제 지는 거죠. 네. 네. 아마 이제 진짜로 이기는 건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협상 과정에서 그들만을 위한 일은 사실 없거든요. 함께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해 가고 계시리라고 또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 더 받을까요? 네. 그 창업 절차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창업할 때 어떤 네네.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해서 된 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임상병리라든가 물리치료, 방사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단독으로는 개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사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합을 만들어서 된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의료법 하에 우리들의 행동이 사실 제약이 네, 되고 그렇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의료법상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의 공식적인 개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면허증을 걸고 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센터, 뭐 교정센터, 체형 뭐 연구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원 절차는 우리가 이제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걸게 되면은 시청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격 없이 그냥 세무서에 가서 네. 임대사업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을 내려가야 되는데 네. 전세 계약서를 일단 먼저 하나 맺어야 되고요. 전세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그 종목을 서비스하고 운동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이수했던 어떤 이수증이라든지 자격증은 이제 뭐 이제 걸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크게 뭐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뭐 민원이 들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 가지고 의료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뭐 법적인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사실 병원에 다 네. 매여 있는 상황들인데 그것이 두렵다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우리가 물리치료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오픈이 되어 가지고 개원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개원이 되면 지금 의사들이 개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또 돈을 심사하는 심평원, 그다음에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또 국가기관이 보건복지부 이 국가기관에서 의료기관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리스크는 똑같이 안고 가는 것이고요. 내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실패할 확률은 낮다. 그리고 네. 그 뭐 매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1층이 아니라 3층, 4층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좀 10평, 15평도만 써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 오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쉽게 왠지 아무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네 사실 뭔가 쉬워야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겠다 해야 도전하는 그런 마음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해서 이제 뭐 현장에서 어떤 치이고 힘든 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또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힘든 거를 하고 있어야 힘을 또 네.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께서 방청객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남겨주시죠. 창업 이후에 사실 내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오게 되고요.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 힘든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선배를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해야만 사색을 할 수가 있고 사색을 해야만 이 사고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근시안적으로 계속 그 문제에 국한해서 보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고를 펼쳐야 됩니다. 펼치려면은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힘들고요. 먼저 가 있는 선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서 사색을 하고 사색을 통해서 마음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미래를 다시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위기를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분들의 질문들을 또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 이문환 저자님의 네, 좋은 장점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차라리 창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창업이 훨씬 더 나아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조직의 리더가 한번 돼보면 훨씬 더 이게 뭐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에 또 리더로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또 끼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시면서 저희 대전북포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또 드리면서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 나눔 공동체 대전북포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갓집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 국내산 무마늘 고집하는 일갓집 달무지 역시 믿음이 갑니다. 정직한 제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약속 일갓집